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료구조 레지스테이션 맡게 된 이재선 조교라고 하고요. 오늘 다뤄볼 부분은 이제 해싱이랑 이제 바이너리 트리 관련해가지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해싱이랑 그 다음에 트리인데 그 트리 안에서도 이제 바이너리 트리 관련해서 이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퀴즈 두 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들어가서 해싱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자료를 접근함에 있어서 특히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면은 딕셔너리나 아니면 셋의 형태로 매우 익숙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자료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찾고자 하는 그런 정보들을 찾을 때 O1으로 이제 바로 찾아낼 수가 있다. 라는 그 점이 이제 강력한 장점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이런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해시 테이블을 이용한다라고 했었어요. 수업에서는. 그래서 그 해시 테이블을 구현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는 체이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서 보다시피 오픈 어드레스 방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형태로 가서 다시 이제 체이닝 형태의 이제 해시 테이블을 같이 보자면은 일단은 어떤 그 기본적으로 해시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형에다가 그거를 구분하기 위한 아이디가 있을 거고 그런 아이디를 이제 저희는 어떤 모듈러의 형태로서 나머지를 이제 테이블을 인덱스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이제 구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구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중복되는 이제 해시 테이블 값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우리는 링크드 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그림과 같이 구현을 하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코드도 같이 보자고 하면은 이제 체이닝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 그 안에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사이즈랑 테이블을 먼저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해시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파이썬 안에서 제공하는 그 빌트인 함수인 해시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어떠한 그 자료 값을 넣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해시 일정한 길이의 해시 값을 생성을 하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테이블 사이즈로 이제 나머지 리메인더를 구합니다. 해가지고 그 리메인더를 구한 값이 이제 결국에는 그 인덱스 값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인덱스 값에 대해서 이제 인서트를 진행을 하는 건데 어, 뒤에다가 이게 붙이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되냐? 끝까지 갔을 때 이제 그 테이블 안에서 그 각각의 인덱스 안에서 그 끝에 도달을 했을 때 그 뒤에다가 이제 링크드 리스트 해서 하는 것처럼 붙여준다라는 게시고 그다음에 get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해시 테이블에 배정되어 있는 그 값들이 키 값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링크드 리스트를 타고 들어가서 이제 포문을 통해서 타고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들어가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으면은 리턴을 하고 못 찾으면은 이제 키 에러를 내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딜리트 같은 경우에도 해당 값이 있으면은 이제 끝까지 이제 찾아서 들어간 다음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델 함수가 아니라 이제 그 명령 그 예약어죠. 그 예약어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삭제를 진행을 해주고 이제 다시 돌아오고 그다음에 그 키 값을 찾지 못하면은 에러를 발생시키는 형태로 구현이 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게 다음과 같은 예제 이제 돌려본 형태인데요. 처음에 이제 다섯 다섯 사이즈의 테이블을 가지는 그 해시 테이블 하나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저희는 첫 번째로 이제 애플, 바나나, 체리라는 이름 그러니까 키 값을 이제 설정을 해줄 거예요. 딕셔너리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각각의 값에 이제 해당하는 밸류는 3, 그다음에 바나나는 2, 그다음에 체리는 5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서트를 진행했으니까 이제 현재 어떻게 이제 그 인서트가 진행이 됐는지 이제 살펴보면은 이 실행 결과에 인서트 레저트라고 보면은 인덱스 0번에 바나나가 들어가고 1번에 체리 그다음에 3, 0, 1, 2, 3, 4. 네, 네 번째 애플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애플이랑 바나나 같은 거를 이제 찾아온다라고 이제 겟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각각 이제 애플인 밸류 값이 3, 그다음에 바나나는 밸류 값이 2였기 때문에 각각 3과 2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요것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 밸류 같은 경우에도 인서트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애플이라는 이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해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인서트라는 그냥 메소드만 써줘도 이것에 대한 밸류 값이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그래서 해당 값에 대한 어떤 그 테이블을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아까는 애플이 이제 3이라는 그 밸류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4라는 밸류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애플에 대한 값도 이제 가져와 보겠다고 하는 이 get 메소드를 활용한 프린트도 하나 출력을 해놨고요. 이것도 이제 정상적으로 똑같이 4로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해가지고 체이닝이 정확히 어떻게 이제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망고랑 멜론이라는 키 값을 가진 이런 밸류도 넣어 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각각 넣어본 그 결과는 add result에 나타나 있고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결과로는 이렇게 체리, 그다음에 망고, 멜론, 애플 해가지고 이 5개의 밸류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봐야 될 점은 어디 보자. 여기 이제 바나나 그러니까 그 대괄호가 좀 많아서 판단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바나나랑 체리 같은 경우에는 그 해시 값을 이제 그 사이즈인 5로 만약에 이제 모듈러를 시켜서 이제 그 나머지를 취했을 때 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바나나 뒤에 이제 체리가 붙은 형태가 된 거였었고요.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된 거였었고요. 그다음에 망고 같은 경우에는 그 인덱스 1번, 그다음에 멜론은 인덱스 2번, 그다음에 애플은 인덱스 3번에 이렇게 들어온 형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말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제 바나나랑 체리는 그 같은 형태로 해서 그 링크드 리스트로 이제 연결된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딜리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잘 지워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딜리트 레저트에 보면은 지금 바나나가 사라졌죠. 저희가 이제 바나나를 지우기를 원했었고 해가지고 바나나를 찾아주세요 했는데 없었으니까 이제 바나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제 출력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 이 해시값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실행하는 환경에 따라 다른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각각의 해시값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체리랑 망고가 이제 같이 겹쳤기 때문에 어디 보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시, 체리 하고 불러 해주면은 네 해서 아까 바나나랑 체리가 이제 같이 묶여 있었는데 똑같이 둘이 같이 0과 0을 가지는 그 나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다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하고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오픈 어드레스인데요. 이전과는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한다면은 이전에 이제 체이닝 해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그 해시 테이블의 인덱스에 들어가서 계속 링크드 리스트로 타고 들어갔다고 하면은 오픈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자리가 차 있네 하면은 나는 그 다음 빈 자리로 들어가야겠다. 라는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좀 더 랜덤성을 강조해가지고 다른 패턴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뭐 홀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오픈 어드레스 그 테이블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점프를 하면서 그 인덱스를 옮겨가는 형태의 어떤 알고리즘으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어떤 링크드 리스트가 구현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그 키값과 밸류 값들이 있는 리스트의 형태로서 구현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다른 형태 어떤 스택이든 어떤 형태로든 하나의 어떤 그 어레이, 그러니까 배열을 저장을 가능한 형태의 어떤 거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형태로는 다 비슷하고 이제 다른 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인서트 할 때 있어서 이 값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인덱스를 하나 더 늘려가지고 그 다음 공간에 이제 혹시 비어 있는지 계속 반복해가지고 비어 있으면은 그 값에 키 값을 저장하고 밸류 값을 저장을 하고 리턴을 한다라는 형태로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get 메소드도 마찬가지로 해서 인덱스 하나하나 파악해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찾는 그 키 값이랑 밸류 값이 아니다. 그러니까 키 값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 인덱스를 하나 추가해서 다시 한번 실행해보는 형태로서 계속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딜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지고 그 while문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찾는 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계속 인덱스 하나 추가해가지고 그 다음 거를 찾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좀 뭔가 구조가 단순하다 보니까 찾는 것에 대한 어떤 알고리즘 형태만 잘 구현이 된다고 하면은 어려움 없이 구현도 잘 할 수 있고 이 결과값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해서 시행이 된 결과도 이제 같이 확인해 보자고 하면은 일단은 테이블을 하나 생성을 했고 똑같이 아까 앞에서 다른 체이닝의 예시랑 같이 그다음에 여기에서 테이블을 생성을 해서 애플, 바나나, 체리 이거 세 개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해서 했었을 때 바나나, 체리, 애플 이렇게 해서 잘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키값도 들어간 것도 그러니까 키값에 대한 밸류 값도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애플 값과 그다음에 그 바나나에 대한 그 키값을 가지는 그 밸류 값들을 찾아본다고 하면은 각각 이제 3과 2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회수해오는 거를 찾아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데이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찾아가지고 그 해당 키 값을 가지는 그러니까 즉 그 해시 값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인서트 키 하나만으로도 업데이트까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즉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그 해시 함수의 방식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업데이트된 내용도 지금 확인해 보면은 아까 어디 보자. 이제 3이었던 애플의 밸류가 4로 이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get 메소드도 잘 획득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망고랑 멜론도 넣어서 이제 꽉꽉 채워 볼 건데요. 그래서 꽉꽉 채웠을 때도 이제 어 만약에 혹시나 키값이 겹치더라도 이렇게 잘 다 빼곡하게 안으로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망고가 7이고 그다음에 멜론이 1이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잘 확인할 수 있겠고요. 딜리트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이것도 잘 지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를 지우라라고 했었는데 바나나가 잘 지워졌고 마지막에 바나나를 한번 찾아보는 트라이까지 해봤는데 바나나가 찾아지질 않는 것까지 잘 구현이 되었어요.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도 실행하는 그 환경에서 조금 달라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는데 다른 걸로 추가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어디 보자. 해시 캐리하고 똑같이 뭐에 나눗셈 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0과 0 겹쳐가지고 실제로는 바나나랑 체리가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처음에 이 세 개가 들어갈 때 바나나가 먼저 들어가는 역할을 했었으니까 체리가 이제 그 다음에 빈 공간으로 들어찬 것을 지금 처음 결과로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는 지금 체인인과 오픈 어드레스 방식의 어떤 해시 테이블을 구현하는 것을 지금 복습을 같이 했고요. 어, 다음으로 넘어가서 바로 바이너리 트리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트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먼저 트리의 구조에 관련해서 먼저 그 이 도식을 한번 같이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상하관계 구조가 확실하게 있는 거고 하나의 루트로 시작을 해서 그 루트에 대한 그 벌텍스로 시작을 해서 각각의 엣지가 달려 있는 거고 그 엣지를 통해서 차일드 그러니까 자기보다 하위 계층에 있는 것들을 차일드라고 하고 그 하위 계층에 있어서 자기보다 상위 계층에 있는 것들은 페런츠라고 하고 그래서 그 왼쪽 아래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칠드런과 페런츠의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 전체를 트리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파란색 점선으로 안으로 쌓여져 있는 게 우리는 서브 트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같은 계층에 있는 친구들끼리는 우리가 시블링 형제들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끝에 달려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리프 노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바이너리 트리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트리보다 좀 더 간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그 찾아감에 있는
그 형태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더 쉽게 찾아갈 수 있고 그다음에 구현하기도 편한 형태로도 구현할 수가 있으니까 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바이너리 트리를 지금 같이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트리 노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간단하게 생성을 할 수가 있겠고요.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이랑 그다음에 그 왼쪽이랑 그다음에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 노드, 그다음에 오른쪽 노드, 그 다음에 있는 자기 차일드를 이제 생성을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이너리 트리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차일드는 최대 두 개, 그러니까 왼쪽이랑 오른쪽까지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까지만 배웠던 걸로 이제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먼저 바이너리 트리를 하나 생성을 할 텐데 지금 여기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구조로 이제 생성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A가 이제 가장 맨 첫 번째 있는 그 트리 노드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 설정한 것을 보시면은 그 각각 왼쪽 오른쪽에 이제 B와 E를 저희가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B 옆에는 이제 C를 배치했고 이 밑에는 이제 F까지 배치를 해서 총 6개의 노드들을 바이너리 트리 형태로 잘 배치를 해놨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그 이 횡단 즉 이 트래버서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수업 시간에서 프리오더 그다음에 중간에 인오더 그다음에 마지막에 포스트 오더까지 해서 배웠었습니다. 해서 간단하게 한번 같이 복습을 해보자고 하면은 프린트 프리오더의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그 수업 시간에 있던 코드 내용이랑 똑같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만 넘어갈게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미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벌텍스가 존재를 하면은 이제 이 프린트를 진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 것들에 대한 어떤 어, 함수를 이제 진행을 시키는 건데 이거가 이제 재기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먼저 우선적으로 프린트를 하고 그러니까 A부터 찾고 들어가죠. 그다음에 B를 찾고 그다음에 C를 찾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D를 찾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E랑 F에서 찾아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해가지고 그 프리오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먼저 그 찾은 것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탐색을 이어나가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인오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끝까지 해가지고 깊이 들어가가지고 찾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탐색을 실행을 해주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실행을 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A 찾고 그다음에는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실행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마지막은 포스트 오더인데요. 그냥 왼쪽 끝까지 이제 찾아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는 거는 똑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가장 바닥부터 쓸고 올라간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C, B, D 그러니까 다시 올라와서 B도 탐색을 했는데 여기는 B는 다시 탐색하지 않고 바로 D로 내려와서 D까지 탐색한 다음에 다시 B를 탐색하는 형태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오른쪽 노드 형태로 넘어갔을 때도 F를 먼저 탐색을 하고 그다음에 E, 그다음에 A를 탐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바이너리 트리에 대해서 같이 복습을 해봤었고요. 이걸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마지막 세션으로 해서 이제 그 두 가지 퀴즈 있었는데 이 두 가지 퀴즈도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해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투썸인데요. 이제 주어진 넘버들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타겟이 주어집니다. 해서 그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덱스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넘버 안에 있는 해가지고 그 넘버 안에 있는 그 수들 중에서 이 타겟을 만들 수 있는 그 조합을 찾는 그런 형태의 함수를 하나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잠깐 멈추고 쓰신 다음에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저는 이제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시 테이블을 먼저 일단 생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먼저 제가 써놨듯이 여기 해시 테이블 생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 했었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넘버들에 관한 그 위치를 저희가 이제 어떤 그 하나하나씩 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지정돼 있는 것끼리 이제 바로 그냥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이 컴플리먼트라는 것을 먼저 같이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즉 이제 그 타겟에 대해서 이제 그 뺀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가지고 그 나머지들의 안에 있는 그 나머지들이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다른 넘버 안에도 이제 똑같이 존재를 하는 건지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if 이게 이제 테이블에 있는지 찾아보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있으면은 return 해줘가지고 해시 테이블 다음에 컴플리먼트 하고 그다음에 현재의 주소를 리턴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해시 테이블에 이 넘버 현재 거에다가 현재의 그 인덱스를 넣어주는 식으로 해서 정보를 추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운이 안 좋으면은 n번까지 그러니까 n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최소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나빠도 n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는 이제 한 번에 찾아가지고 바로 확인해서 값을 비교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제가 독 테스트를 안 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잘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바이너리 트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얘기해 보고자 하는 주제인데요. 실제로 바이너리 트리가 이제 사용이 됐을 때는 좀 더 이제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바이너리 트리를 생성을 할 때 있어서 그 하나의 루트가 있으면 그 루트보다 큰 노드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게 차일드로 들어올 때는 오른쪽 차일드로, 그다음에 그것보다 클 때는 왼쪽 차일드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이렇게 설계가 보통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를 만들어주기 위한 바이너리 트리 클래스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해서 여러분들이 채워줘야 되는 부분은 이제 요거는 제가 잘못 입력한 것 같고 여기 밑에 설치 하는 그 부분만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리커전으로 해가지고 찾아가는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트레버설 할 때. 해가지고 이제 다 됐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바로 저는 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노드가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찾는 게 이제 없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갔는데 이제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return
안 된다는 거를 잘 출력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 만약에 이제 노드의 값이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이랑 똑같다라고 하면은 트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만약에 이제 지금 찾고자 하는 밸류가 현재 있는 노드의 밸류보다 작다고 하면은 어, 대기 함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보다 더 작은 걸 찾기 위해서니까 그 다음에 레프트에 있는 차일드로 들어가서 더 작은 거를 찾아 내려가는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현재 더 큰 거겠죠. 그게 더 크다라고 하면은 굳이 엘리프를 쓰지 않더라도 else 쓰면 되겠죠. 하면은 셀프 하고 똑같이 이제 해주는 건데 이거 들고 그 다음에 노드 하고 오른쪽 노드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인서트를 쭈루루루룩 해줘가지고 했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치를 우리가 4를 찾았다고 하면은 아까 4는 집어넣어줬으니까 true가 잘 발생을 하고 9와 같은 경우에는 집어넣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찾아간 다음에 없으니까 false가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같이 복습해 본 거는 어디 보자. 해가지고 해싱과 관련해서 해시 테이블 한번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 트리 관련해서 트리 한번 복습하고 바이너리 트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다음에 그 바이너리 트리 안에서 어떻게 트래버스를 진행을 하는지, 그다음에 퀴즈로는 이제 그 해시를 이용해가지고 좀 더 편리하게 어떤 특이한 형태의 그 합을 찾는 그런 과정을 좀 더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바이너리 트리의 그 실내를 한번 간단하게 구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해가지고 이상으로 레시테이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